저희 경찰장 썰전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고자 합니다. 마약 사건을 덮은 견찰이 된 친윤 경찰과 검찰 그리고 세관 등 이들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마약 사건을 덮었는지 그 민낯을 낱낱이 앞으로 파헤쳐서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백경정을 좌천시켜버린 것일까? 마약인데, 마약 사건인데, 수사 열심히 했는데, 그런 사람을 좌천시키고 그 수사를 덮으라는 식으로 시그널을 보내고 미친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는 훈장을 줍니다. 저 정도 되면 정말. 네. 자,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23일에서 24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서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자신들의 몸에 테이프로 마약을 칭칭 감아서 수 킬로그램씩 총 약 55kg을 밀반입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손쉽게 인천공항 세관을 통과시킨 것은 조직적으로 세관이 묵인해주지 않고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완전 범죄가 될 수 있었던 이 사건은 2023년 7월 말에 한 조선족 여성이 마약을 끊고 싶다면서 마약 판매 조직이 두려워서 도와달라면서 영등포 경찰서 백혜룡 경정팀을 찾아오면서부터 그것을 계기로 그때 그 여성을 도와서 마약 일당을 검거하게 되면서 세상에 알려진 겁니다. 당시 백혜룡 수사팀은 총 30여 명이 넘는 마약 사범을 검거했고 나무도마로 유장한 화물로 들어온 필로폰과 조직원들의 신체에 부착한 상태로 밀반입된 필로폰 등 총 170kg에 달하는 마약 사건을 해결했던 겁니다. 입수한 양으로는 경찰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였는데 국내에 유통된 규모로는 전무후무한 가장 큰 그런 규모였던 겁니다. 정말 참. 백혜룡 경정은 2000세관이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과 연계되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2023년 9월 9일 토요일 명동에 현장 검증을 실시합니다.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23년 1월 27일부터 1월 30일까지 명동 소재의 호텔 두 곳에서 숙박을 한 내용하고요. 1월 27일 10시경에 한국 총책에게 마약을 건네준 사실과 그 장소를 확인까지 합니다. 그때 한국 총책이 타고 온 차량이 벤틀리였다고 합니다. 23년 1월 27일 당일 인천공항을 통해서 밀반입한 24kg을 차량 트렁크에 실어주었다는 사실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 내용을 명동 현장 검증을 통해서 확인을 한 백혜룡 경정팀은 2023년 9월 11일 월요일 날 김찬수 당시 영등포 서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2017년도에 인천공항 경찰단에서 수사과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인천공항 안보 시스템만큼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루에 6명이 필로폰 4kg씩 신체에 부착한 상태로 공항을 통과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관세청이 열어주지 않고는 불가능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단 한 명도 그 정도의 양을 부착한 상태로 공항을 통과해서 마약을 유통한 사례가 없습니다. 화물이나 선박 밀항을 통해 암암리에 마약을 들여왔지 이렇게 대놓고 들여온 사건은 없었습니다. 이러다 나라 망합니다. 이거 정말 심각하네요. 나라 망하겠네요. 제가 지휘부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휘부 피드백 받아서 백경정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2023년 10월 10일 영등포 경찰서 백혜룡 수사팀이 대대적인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부터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죠. 이후에 세관 연루 의혹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백경정은 세관 의혹을 가지고 언론 브리핑을 준비하자 여러 곳으로부터 수많은 외압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예. 네. 하지만 백경정은 옷을 벗을 각오로 언론 브리핑을 강행한 겁니다. 자, 지금부터 경찰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백혜룡 경정의 언론 브리핑을 막으려 했는지 그리고 백경정을 오히려 찍어내서 지구대로 내쫓아 버렸는지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백혜룡 경정에 대해서 경찰 내 조직적 외압의 시초는 앞서 언급한 이거 정말 심각하네요. 나라 망하겠네요. 제가 지휘부에 보고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같은 영등포 경찰서 동료이자 서장이었던 저 사람. 김찬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큰 얼굴 안경 쓴 사람. 저 사람이 이제 김찬수고 그 뒤에 계신 분 백혜룡 경정입니다. 맞습니다. 경찰청 정보 분석 과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영등포 서장으로 발령을 받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김찬수가 맡았던 경찰청 정보 분석 과장 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를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찰청 정보분석과장이란 자리는 경찰에서 취합한 정보를 마지막으로 보고 올리는 자리입니다. 경찰청에는 상황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과도 있고 분석과도 있는데 상황과는 모든 집회 상황이나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보고할 전국 상황을 취합하는 일을 합니다. 즉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를 총종합해 분석하여 대통령실로 올리는 경찰청 분석과장 자리는 대통령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었던 김찬수가 왜 영등포 경찰서장으로 갔을까요? 윤석열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엄을 준비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몰랐지만 정말 믿을 만한 신복 중에 신복이 영등포 경찰서장이어야 했습니다. 영등포관 아래 뭐가 있죠? 바로 국회입니다. 야, 이게 계엄하고도 연결되네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오랫동안 윤석열은 계엄을 준비를 했었고 예. 김찬수가 이제 네. 국회를 영등포- 관할할 영등포 네, 네. 서장으로 김찬수를 보낸 거죠. 하하. 자, 영등포 경찰서장이 된 김찬수는 처음부터 과연 백경정 팀의 마약 사건을 덮으려고 했을까요?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 수사가 딱 됐을 때 엄청 좋아했대요. 예. 한건 했구나. 네, 예. 상부에서 즉시 서면으로 보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김찬수 영등포 서장은 부랴부랴 용산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경찰 책임자 박현수 경무관에게 전화를 합니다. 서울경찰청장 네. 대리. 네. 네. 오. 형님, 저 큰 건 하나 해결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셨는데 제가 해결했습니다. 기뻐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최대 마약 사건을 해결 중입니다. 그리고 인천세관과의 연루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 칭찬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겁니다. 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박현수 경무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윤석열, 김건희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당시 서울청 수사부장 김봉식이가 있습니다. 김봉식. 김봉식. 지금 서울청장입니다. 서울청장 네. 계엄 예. 때. 네. 9월 11일 오후에 문자 보고를 받고 수고했다는 취지의 문자를 영등포서로 회신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마약과장 백승원 총장과 함께 대통령실에 직보를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경찰이 발칵 뒤집히기 시작을 합니다. 불벼락을 맞았구나. 네. 바로 경찰이 건들지 말아야 할 영린을 건든 겁니다. 영민을 건드렸다. 감히 여사님 사업에 손을 댄 겁니다. 경찰 따위가. 이야, 진짜. 진짜 큰일 난 겁니다. 큰일 난 거예요. 되게 열받네요, 진짜. 근데 이때 2023년 9월 11일 날 당시 윤희근 경찰청장은 말레이시아에 가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출장을 가 있었던 건데요. 네. 그때 그가 왜 갑자기 말레이시아에 갔었을까? 윤희근 경찰청장은 윤석열, 김건희의 독촉을 받고 말레이시아를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독촉이요? 여기서 저 후세인 말레이시아 경찰청장과 마약 단속 관련 양국 간 협의체 마련을 한다면서 뭔가 발표를 했었는데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마약 단속 관련 협의체를 마련하는 행사처럼 보였는데 MOU처럼 네. 보여요. 전날 예. 저 당일날 말레이시아 마약 유통 조직 마이클은 필로폰 100kg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선적을 하고 있었고 이 마약은 대한민국 세관을 무사 통과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김광호 서울청장이 2023년 9월 13일 김찬수 영등포 서장에게 저녁에 전화를 합니다. 9월 14일 날 문구를 만들어서 안보 비공개로 오찬을 같이 하자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대통령실이나 경찰청으로부터 용산에서 괘씸하게 보고 있으니 알아서 처신하라는 압력을 받기 시작했던 시점이 아니, 바로 저 때입니다. 이거 진짜 별의 순간 아닙니까? 정치적으로만 별의 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경찰 입장에서 지금 보험제 조직을 두둔하는 세력이 권력 핵심에 있다? 털어야지. 자기 명운을 걸고. 김찬수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사적 자리에서 형님이라고 불렀던 백혜룡을 배신해야 했으니 어찌 인간적인 나이는 더 많군요. 네. 백혜룡 경정이. 네. 어찌 네. 인간적인 권위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2023년 9월 18일 서울경찰청장이 주최한 아까 말씀드렸던 보안 오찬 이후에 백혜룡을 버리는 길이 내가 살 길이다 라고 마음을 굳혔고 자신이 꾸렸던 마약 수사 전단팀을 배신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뭐 그럴듯한 이유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어? 네. 아니 뭐 그 세관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될 뭐 별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예. 단 1%라도 정신 나간 사람이라도 이해할 만한 뭐 구실 명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덮으라니까 따르는 거죠. 지서 하면 지서야 되는 겁니다. 견찰이기 때문에. 그냥 국가 기구를 완전히 비틀어 놨네요. 백혜령은 그래서 할 수 없이 좀 더 확실하게 세관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2023년 9월 22일
인천세관 통관 2국 1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네. 현장 검증을 실시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지난 경찰연설전 마약 때문이란 썸네일에서 방송했던 심우정과 검찰이 덮은 마약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백현웅 경정팀의 영등포 경찰서 관할 검찰은 서울 남부지검이었습니다. 남부지검. 네. 백경정팀은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했었고요. 검찰의 수사 공조가 필요했었습니다. 즉 인천지검이 아닌 서울 남부지검과 호흡을 맞춰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던 겁니다. 당시 서울 남부지검의 형사 6부 검사들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줬던 겁니다. 네. 만약 백경정 팀의 세관 연루 마약 수사가 무리한 수사였거나 수사 비례 원칙을 조금이라도 벗어난 수사였더라면 제동을 예. 당시에 남부지검 협조를 안 특수부는 해주죠. 협조를 안 했을 겁니다. 결국 나중에 그 남부지검 형사 6부는 10월 10일 날 폭파되어 버립니다. 급작스러운 인사 발령을 해버리고 마약 사무 이전을 형사 6부를 아작내면서 형사 3부로 다 넘겨버립니다.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진짜 나쁜 놈이네요. 10월 6일 날 서울청 형사과장이었던 당시 강상문 총경이 사건 진행 상황과 브리핑 내용 등을 직접 보고하기로 하면서 나중에 김찬수 후임으로 영등포 서장으로 옵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당시에 강력계 형사들을 체포조로 국회의원 체포조로 동원시킨 인물인 게 드러났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네요. 그러네요. 예. 예. 자, 10월 5일 다음 날인 10월 5일 날 서울청 형사과장실에서 10월 6일 언론 브리핑 내용 중에 인천공항 세관 연루 내용을 모두 빼달라고 요청을 해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저희가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문제가 된 내용은 향후의 수사개혁 내용 중에서 필로폰 국내 반입 시의 입국 심사 및 통관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살펴보는 한편 이라는 문구마저 빼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백경정은 그런 문구마저 빼버리면 뭐 브리핑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인천공항, 김해공항으로 밀수입됐던 구체적인 내용이 다 삭제돼 버린 겁니다. 예. 필리핀 국내 반입 시 입국 심사 및 통관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예. 문구 자체도 빼버리라고 한 겁니다. 예. 결국 두 차례에 걸쳐서 문구 수정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고요. 나중에는 하다못해 신체에 필로폰을 부착이라는 문구마저도 빼라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 10월 5일 날 백혜령 경장에게 또 다른 한 통의 전화가 같은 경찰 조직에서 걸려옵니다. 바로 당시 서울청장을 비롯한 수사지휘부와 수사지휘라인에도 없었던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었던 조병노 경무관이었습니다. 관세청도 정부기관인데 이 경찰이 관세청을 수사를 하면 정부기관끼리 싸우는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추후 사건이 불거지자 백경정은 조병노와 첫 통화를 녹음하지 못해서 확인차 전화를 하고 녹취를 합니다. 네. 다음과 같이 통화를 했는데 저희 열린공감TV가 녹취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어, 두 사람 예. 간의 대화 내용을 부분 편집 없이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전체 녹취를 공개하고 오, 있습니다. 이게 처음 공개되는 예. 겁니까? 별도 자막도 달지 않겠습니다. 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영등포 경찰서 형사 2과장 백현웅 경정입니다. 네네, 과장님. 네네네. 통화 한번 했었죠? 예, 휴일인데 전화드려서 송구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이 마약 사건 진행하다 보니까 네네. 부장님이 저번에 저에게 전화해가지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인천 세관장 통해가지고, 국감이 앞두고 있어가지고, 아마 관세청장하고 막 통화를 여러 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때 부장님께서 하신 게 부장님 개인 의견이신 건지 아니 다른 분의 의견을 전달하신 건지 제가 궁금해서 아닙니다. 인천 세관장이 제가 제가 공항 단장을 했었거든요. 공항 단장님 하셨다고요? 예. 네, 제가 이 직전에 세관부장 오기 전에 공항 경찰 단장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저한테 협조를 요청한 거예요. 야, 저 이게 조병노 저 사람은 수사지휘 라인도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렇게 많이 알아? 근데 저 예. 사람이 예. 인천세관장한테 전화까지 한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 해결해 주겠다고. 그렇지. 네. 그리고 그거를 백현웅 경찰에 전화해가지고 예. 저런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 뭐 난리가 난 거죠. 야, 이 사람이 이종호, 김건희 예. 주가 조작 네. 2차 큰손 이종호 아닙니까? 라인이죠. 예. 이종호 라인. 그 이정호가 치안감으로 신신시켜준다고 예, 했던 맞습니다. 사람이 바로 저 예. 사람입니다. 조성로. 네. 예. 예. 그리고 그 이종호는
김건희하고 연결돼 있고. 맞습니다. 예, 그래요. 아이고. 이 정말. 대화만 놓고 봐도 아주 해맑은 인천 사람들입니다. 세관장은 부정청탁을 한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 조병로는 업무방해를 한 겁니다. 자, 이제 예. 조병로한테 전화를 받은 인천세관 입장에서는 네. 이제 좀 힘을 얻었겠죠. 네. 인천세관의 정기섭 여행자 통관 이국장이 직접 백혜련 경정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찾아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또 서울청 폭력계장 최영우 경정이 또 전화를 해가면서 또 자기도 영등포로 찾아가겠다고 합니다. 예. 뭐 갑자기 백혜련 경정한테 찾아오겠다는 갑자기 많아진 거예요. 피의자로서 출석 요구하면 그때 오라고 그렇죠. 하면 딱 떨어지겠네요. 네. 예. 거기다 국가수사본부의 마약 계정이었던 이주만 경장도 통화를 또 하면서 찾아오겠다고 말까지 하고. 예. 다음날 10월 6일 날 인천세관 통관 이국장 아까 말씀드린 정기섭, 저 정기섭 등 4, 5명이 직접 영등포 경찰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백혜정 경장에 면담을 요청을 해요. 세관 간부들이 찾아와서 첫 마디가 네. 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관세청장 고강희호 관세청장님 지시로 왔습니다. 인천세관장은 김강호 서울경찰청장을 만나러 갔고 자신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을 만나러 왔다 라고까지 말을 하면서 사건을 네. 어떻게 좀 조용하게 처리해 줄 수 없겠냐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예. 또 외압을 하러 온 거죠. 그렇지. 그렇죠. 네. 예. 당시 5분가량 이어졌던 세관 간부들과 수사팀 면담 과정에서 백혜룡 경정은 기자들이 마약 밀반입 과정을 물어보면 세관 구역 통관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취지로 말을 했고 이에 세관 측이 세관에 대해 언급을 안 할 수는 없냐라고 또 재차 물어서 수사 책임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을 한 뒤에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 정기섭 당시 여행자 통관 이국장은 지금 대륙 안주로 가 있습니다. 아, 그 법무법인 네. 로펌. 네. 그리고 이규철 있었던데. 맞습니다. 예. 예. 바로 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예. 들어가서 네. 강아지 얘기만 하고 나왔다고 했던 바로 그 이규철. 박영수 특검의 대변인 기억하실 거예요. 네. 트렌치코트. 예, 네. 이규철이 있었던 데가 대륙 아주 로펌입니다.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들은. 2023년 10월 중순경에 김찬수 영등포서장은 이제 대놓고 10월에 영등포서 마약 전단팀 4개 팀 20여 명을 그 전대팀으로 꾸렸었는데 이 팀장들을 차례로 불러가지고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 진술밖에 없는 이 사건을 왜 갑자기 진행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압력을 행사합니다. 잘한다고 그러다가. 그렇죠. 예. 네, 네. 수사를 못하도록 아예 방해를 한 겁니다. 예. 예. 결국은 수사팀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게 그 당시 외압 전개도입니다. 예. 어마어마하죠. 김강호 서울청장은 결국 10월 6일 세관연루 마약 사건을 영등포서에서 서울청으로 이첩하였다가 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줄 곳을 찾지 못하다가 그 당시에 서울청 광역수사단의 마약수사대장이 이첩받기를 거부해버린 바람에 줄 곳을 못 찾는 겁니다. 그러다가 뺑글뺑글 돌다가 다시 10월 11일 날 영등포서로 되돌아갑니다. 되돌려준 거예요. 경찰 지휘부에서 세관연루 마약 사건 진행을 막으려다가 실패를 하자 검찰이 이제 전면에 나서서 백경정 팀의 수사를 방해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바로 2023년 네. 10월 10일. 이때부터 백경정 수사팀의 수사를 검찰이 전면에 나서서 방해를 한 겁니다. 결국 백경정은 세관연루 마약 사건이 배후에 거악 대통령 부부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실체에 다가가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언론에 인터뷰하기로 하면서 대외적으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이에 경찰청은 백경정에게 공보 준칙을 위반을 했다고 하면서 마약 수사팀을 와해시켜버리고 백경정을 화곡 지구대로 좌천시켜 버립니다. 이때 저희가 이제 열린검TV가 입수한 백경정과 김찬수 서장과의 통화 내용을 또 입수를 했는데 예. 가감없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예, 소장님. 네, 예. 입건했단 말씀이 무슨 특별한 의미가 지금 있어서 지금 입건이 된 건가요? 아니면 실제 맞는 건가요? 실제 맞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뭐 추가적으로 혐의가 좀 확인되는 게 있나요? 추가로 확인된 게 아니고요. 저희 예, 예. 이제 사찰에 4번 현장 검증하면서 네. 얘네들이 그 2명 가지고 이제 3번 인천공항 갔고 그다음에 명동 1번 갔는데 그 인천 가가지고 현장 검증하면서 피의자들을 그 사부제로 들어가는데 다 확인하게 했거든요. 저희가 영상자를 보면서 확인하게 하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게 했는데 뭐 일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다 찍어냅니다. 아니, 뭐 그건 지난번에 계속 말씀하셨던 예. 부분이고 제가 드릴 말씀은 입건했으면 그 다음 단계로 좀 뭔가 좀 구체적으로 좀 일단 소환조사도 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통신수사랄지 이런 결과 단계 좀 나온 게 있나요? 어느 정도? 지금 통신수사하고 금융계좌 압수수색 네. 영장이고 현장 그 이제 검찰에 잡힌 애
데리고 현장 검증하겠다고 이렇게 했더니 전부 기각이에요. 기각하는 뭐 이유가 뭐예요? 그냥 구체적인 혐의가 구체적이 않다는 건가요? 10월 10일, 11일자로 예. 형사 6부에서 마약을 담당했는데 마약 사무를 떼가지고 형사 3부로 건네줍니다. 10월 검찰에서. 남부지검이요? 네, 남부지검에서 검찰에서 건네주고 거기서 이 내용을 알지도 못한 그 검사 2명이 나서서 검사의 용어를 쓰는 게 아니고 판사의 용어를 쓰면서 현 단계에서 필요 없다 다 기각을 시켜요. 경찰서장이었던 김찬수는 2024년 1월 말경에 누군가가 60대 초반의 백발 남성이 영등포 경찰서를 찾아와서 김찬수 서장을 대동하고 점심시간에 영등포 경찰서를 싹 같이 산책하는 모습을 연출을 해요. 그러면 그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용산에 충성을 하면은 영전한다는 메시지를 준 겁니다. 지금 특검들 하고 있긴 한데 이거는 지금 3대 특검에 안 들어가는 사건인데 진짜 이상하단 말이죠. 마약 수사. 이게 진짜 이상한 것이 윤석열이 분명히 마약과의 전쟁 선언을 했단 말이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도 마약과의 전쟁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마약과의 전쟁 선언한 가운데 이런 실적이 나오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처음에는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도 좋아하고 다들 칭찬했는데 갑자기 세관이 관련됐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 모든 게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 이후에 브리핑도 연기하라 그러고 이것저것 그렇죠. 다 빼라 그러고 박찬수 서장이 영등포 서장이었었는데 서장이 김찬수. 김찬수. 원래는 수사 같이 잘 하다가 네. 칭찬하다가 왜냐하면 자기들 이름으로 큰 공을 세웠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랬는데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그렇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수사팀 자천시키고 이런 수사팀장 자천시키고 이런 그렇죠.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김찬수 서장은 그러고 나서 대통령실로 갔고 그렇죠. 올해 2월 5일 날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팀장은 자천시켜버리고 자천시키고 그리고 그 원래 수사를 같이 보조를 맞춰둔 검찰 수사팀은 해체해버리고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찰의 경험으로도 검찰의 경험으로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게 내버려 뒀으면은 그냥 물이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끝날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제 2024년 1월 27일 날 6명이 사학교에서 모임 붙이고 세관을 통과했다. 거기에 제가 현장 검증 가봤지만은 네. 도저히 뭐 누군가의 조력 없이는 들어올 수 없는 구조였다. 그 네. 누군가가 누구냐를 이제 수사를 그렇죠.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누군가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네. 수사 결과 세관은 누구가 연루됐다든가 네. 혹은 봐준 사람이 있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수사 결과를 기대하고 근데 있었는데 용산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브리핑도 연기하자는 말이 나오면서 수사가 흐트러졌거든요. 그렇죠. 그럼 과연 여기서 핵심은 용산이 심각하게 보였단 말을 정말 했는지의 문제인데 이제 여기 여러 정황상 많은 사람들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 아닙니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 영등포 서장하고 백경정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 게 있는데 백경정이 항의한단 말이죠. 그죠. 녹취록이 나오죠. 예, 요거 한 번만 잠깐 들어볼게요. 다시 한번. 소장님이 용산에서 알게 됐다고 심각하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제가 그 상황을 제가 안 거예요. 이게 서울청에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소장님. 저는 사실 옷을 벗을 각오까지 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좀 너무 나가지 마시고요. 그래도 일단은 보고를 계속 해야지 저기서 뭐 지원을 할지 안 할지 판단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원이 아니라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저 통화 하나만으로도 분명하다고 보는데 경찰서장한테 당신이 용산을 지켜보고 있다고 그랬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한 적 없으면은 발끈해야죠. 그렇죠. 예. 큰일 날 사람인데 네.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다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냥 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그 말을 했다는 뜻이거든. 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행안위에서 김찬수 서장을 증인을 신청해서 저 부분을 추궁했거든요. 안 했다고 부인하고. 본인 안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 녹취록은 어떻게 된 거냐? 네. 거기에 대해서 불명한 이제 그렇게 계속 본인 이것도 다 부인만 해요, 그냥. 부인만 계속. 해요. 네. 부인만 하고 그러면 용산에서 정말로 그런 말을 했는지가 이제 쟁점이고 그럼 용산은 왜 그 말을 했는지 그렇죠. 했다면은 한 것으로 강력히 의심되는데 그런데 왜 그 말을 했는지 왜 했냐 이거죠. 용산이 뭐 세관원 몇 명을 왜 봐줘. 맞습니다. 그게 진짜 미스터리죠. 저는 이 사건이 이제 두 단계로 구분된다고 보거든요. 처음에
인천세관에서 한 명이 잡혀가지고 예. 이제 긴급 체포가 인천지검에 되고 예. 그다음에 세관에서 이제 분석을 해서 12명의 피혐의자를 지적을 했잖아요. 요거는 이제 그 백경정이 하기 전에 전에 그해 1월 달에 예. 한 명이 잡힌 사건이 있었어요, 예, 이미. 예. 그래서 12명이 지목이 되고 근데 인천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이송이 되고 첫째 왜 이송을 했느냐. 예. 인천지검도 마약 사건에 특화된 검찰청이거든요. 거기 세관이 거기 있는데. 아, 그 원래 인천세관이 마약 사건이 많기 때문에 예. 인천지검 그 강력부 마약부가 굉장히 세요. 예. 근데 왜 인천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했느냐 이 점하고 그래서 중앙지검에서 그 12명 명단을 가지고 김포세관에 내려가서 3명을 잡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후로 수사 진척이 없어요. 출국 금지도 안 됐어요. 요 부분이 저는 한 대목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일어난 일이죠. 외압이 있었다면 예. 3명 잡고 난 이후에 외압이 있어서 수사가 중단됐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런데 이상하게 영등포소에서 다른 별도로 소스로 수사가 다시 시작되니까 예. 이때 이미 외압이 있어서 정리됐던 수사가 영등포소에서 다시 시작하니까 다시 외압이 가해져서 다시 중단된 게 그럼 아닌가. 2번 막은 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보충을 하면요. 예. 그 최모 검사라는 사람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름이 나오는데 어쨌든 최모 검사인데 이 사람이 인천세관에 제일 처음에 2023년 2월 5일 날 3명 들어왔을 때 1명 긴급 체포했잖아요. 그때 긴급 체포한 사람이 이 최모 검사예요. 그때 공범을 색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인천세관에다 얘기해가지고 그 12명의 보고서까지 받아냅니다. 이렇게 열심히 던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급변을 하냐면 나중에 영등포서에서 백혜룡 경정이 영장을 청구할 때 계속 기각했던 사람이 이 검사입니다. 그게 이게 두 개의 사건이라는 게 이게 합쳐진 사건인 줄 알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백경정 사건을 처음 알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앞에 사건도 백경정이 관련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네. 그냥 인천지검에서 있었던 일이 한 번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때 수사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검사가? 돌변했다. 네. 근데 그 사람이 언제 다시 등장하느냐? 백경정이 전혀 다른 루트로 수사를 하다가 또다시 이제 세관원에 연루된 거 아니냐 하는 사건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여기서 영장을 다 기각한 한 사람이 이 검사예요. 애초에 열심히 했던 수사검사였다. 맞습니다.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인천지검에 있다가 이 사람이 서울 남부지검으로 가서 영장을 계속 기각을 했고 지금 얼마 전에 검찰청 대검에서 합수수사팀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들어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들 주목하는 게 당시 인천지검장이 심우정 검찰총장입니다. 네.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된 것도 이거하고 상관이 있나? 이렇게까지 의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첫 번째 무마 인천지검에서 두 번째 무마 영등포 경찰서를 통해서 뭐 이 두 가지 다 용산이 뒤에 있는 건가? 의심하죠, 의심. 맞습니다.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의심을 연결을 해보면 인천지검에서 그 마약 수사 최초 마약 수사를 하던 그 이름 뭐죠? 심우정 검사장이 뭐죠? 심우정 검사장이 검찰총장으로 되는 거하고 사건 이후에 검찰총장으로 영전하는 거하고 김찬수 경찰서장이 영등포서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쭈물쭈물 하다가 바로 청와대로 영전을 해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승진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승진을 한다는 거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건을 무마한 공적이 있는 사람들이 승진해요. 예. 승진을 이걸 합니다. 밝히려고 하는 사람들은 좌천이 되고. 좌천되거나 예. 밝히려고 하다가 태도를 바꾸거나. 예. 그렇죠. 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백혜룡 경정이 자기가 수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의문점을 언론에 네네네. 제기하지 자기 않습니까? 관점에서. 자기 관점 제기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증거에 입증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본인의 생각도 있고 본인의 이제 어떤 추론도 있는데 지금 이분이 주장한 내용 중에서 두 가지는 우리가 꼭 짚어볼 문제가 있다. 하나는 이 마약 조직 투약자 제보에 의해서 재작년입니다. 재작 2023년에 1월 27일 날 6명 입국된 데서 2명을 잡지 않습니까? 예. 2명을 잡고 또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 사람이 한 명이 검거돼 가지고 네. 이제 구치소에 있는 겁니다. 이게 따져 보면은 2월 5일 날 2023년 2월 5일 날 3사람을 잡아서 12명 후보자 리스트를 만든다. 그래서 2월 20일 날 이걸 알림이하고 아피스에 등록을 했어. 예. 그 자료를 가지고 2월 27일 날 잡았어. 예. 근데 그 사람은 1월 27일 날 들어왔던 사람이다. 예. 근데 2월 27일 날 이 사람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자백을 합니다. 예. 내가 2월 27일 오늘 들어온 거 말고 2번 더 있었어. 그 2번 중에 한 명이 이 문제가 1월 27일도 들어있죠. 예. 근데 요 부분에 자백을 했는데 요 부분을 기소를 안 했다는 것이지, 검찰에서. 통상 내가 2월 27일 날 이렇게 들어온 거 말고 또 2번이 더 있었다. 자백을 했다. 이겁니다. 수사 과정에서 너 과거에도 들어온 적 있어 했을 때 실토했겠지. 자백했죠. 그 예. 공판 기록 보면 나옵니다. 내가 2번 더 했다라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기소를 안 했냐라고 강력하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백경정이. 의심을 할 만하죠. 할만하죠. 그러나 검찰 입장에서는 더 우리 알아볼 게 그 보강 증거가 없어서 기소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백경정 생각처럼 뭔가의 손해에서 1월 27일까지 기소를 하게 되면은 세관 연루가 나오니까 덮은 것인지는 그야말로 이번에 수사에서 밝혀야 될 문제고. 의심할 만하죠. 그렇죠. 또 하나 의심할 것은 뭐냐, 우범자 리스트. 예. 우범자 리스트에 12명을 작성하면서 그 12명이 입국한 날짜가 있습니까? 그 날짜에 백경정이 이번에 세관 연루 의혹이 있다고 지정한 그 세관 직원들이 근무한 날짜가 있다. 일치하냐? 있다면은 그것을 작성했을 때, 우범자 정보 보고를 작성했을 때 참고했던 CCTV를 보자. 그 CCTV를 보고 작성했을 것이다. 그러니 우범자 정보 분석했던 사람들의 그 압수수색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요 부분을 검찰이 영장을 기각하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백경정이 강력하게 의심을 검찰이 봐준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대목 하나는, 이미 자백했음에도 왜 기소를 하지 않고 있냐, 요 대목. 또 하나는 세관원들 수사. 세관 수사와 관련해서 세관들의 연루된 의혹을 받는 사람들이 우범자 정보 보고서에 기재된 우범자들이 입국할 때 그 날짜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만약 이 사람들이 세관 직원들이 이번에도 연루가 됐다면은 그때도 뭔가 도와줬을 거 아니냐.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반복해서. 그러니까 그때도 뭔가 했을 거니까 그때 우범자 정보 보고서를 만들 때 CCTV를 너희들이 봤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보자. 이렇게 해서 우범자 정보 분석에 압수수색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영장이 기각된 것이죠. 이 부분을 강력하게 의심을 하고 있고, 이 두 가지는 제가 볼 때도 바뀔 필요가 있다. 왜 자백을 했는데 기소를 안 했는지, 우범자 정보 분석에 관련된 자료에 왜 영장을 기각했는지. 두 번째 정보는 수사를 하려고 하면 세관을 의심하는데 이 세관원들이 이전에도 혹시 그렇죠. 뭔가를 봐준 거 아니야? 라고 확인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봐야 하는 건데 그 압수수색을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하지 말라는 거죠, 수사를. 우리가 수사를 해보면 그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은 아주 신중한 절차에서 하지만 압수수색이라든지 계좌 추적 이거는 거의 대부분 해주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몇 번이나 발부가 되었습니까? 그거는 수사를 하는 기본의 기본이기 때문에 다 해주는데 그걸 기본을 막았다는 것은 상당한 의심이 이상하죠. 예. 그 영장을 압수영장을 이제 기각을 했고, 여기에서 백혜령 경장이 이제 발끈했는데, 기각 사유를 저도 수사기록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백혜령 경정 측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검사가 영장을 기각한 이유가 그 우범자 정보 분석 보고서를 만든 세관 직원이 5명이가 된대요. 네. 그 PC를 압수하려는데 PC가 특정이 되지 않았다. 말이 안 되죠. 말도 안 돼. 네. 그럼 가서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이 있으니까 가서 그게 확인해 보면 되거든요. 그 세관 마약 1관과 2과에서 작성했다고 그러는데, 그 작성한 그 해당 과외 직원이 5명 있어. PC가 한 대씩 있어. 그럼 검사가 야 5대죠, 누구를 해란 말이냐. 특정이 안 돼서 기각을 했다고 하는데, 말도 안 이 부분에서 검사가 벌써 적극적으로 이걸 했으면은 이러한 의혹이
당초부터 없었을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이후 이제 백경정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거기에 이제 추론을 더해서 이래서 아닐까 저래서 아닐까 이거는 이제 검증되지 않았으니까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이 단위에서 막는 것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검찰도 이익이 없잖아. 네. 검찰 스스로는 수사를 잘하는데 네. 자기 공으로 올 수 있는 건데 그걸 어쨌든 막는다는 거는 아니 근데 그 부분이 예. 이제 다른 이유를 무리해서 한번 추정을 해보면 예. 이게 인천지검에서 먼저 했던 수사하고 중앙지검이 이어받아서 3명을 구속을 기사 좀 띄워주세요. 예. 했으니까 검찰에서는 자기들 사건인데 예. 왜 경찰이 하려고 하느냐 예. 수사공 때문에 막았다 이런 추정도 해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게 그럼 자기들이 했어야죠. 해야죠. 그렇죠. 예, 예. 중앙지검이 3명 잡은 다음에 수사를 더 확대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게 안 했잖아요. 공을 세우려고 했다면 검찰은 맞고 자기들이 뺏어가는 거 네. 원래 잘하잖아요 그런 원래 거. 특히 그게 네. 그 부분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설명이 안 되죠. 이 백혜령 그 형사과장이 한 이 의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이제 본질적으로 볼 때 이 사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마약 사건입니다. 엄청난 양의 마약이 들어온 사건이 그러니까요. 하나가 있고, 역대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마약 사건에 대한 외압 사건. 마약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외압을 이제 가한 사건인데 두 번째와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 세관, 경찰, 검찰이 왜 수사를 막았고 이거를 심우정은 알고 있었는지 한동훈은 알고 있었는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보고가 분명히 됐을 텐데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법무부 장관 지시, 입장에서 묵인, 막혀 방조. 있으면 무슨 소리야? 그렇죠. 빨리 예. 뚫어 혀를 네. 수사해. 마약과 네. 수사 중요하니까. 그들은 이렇게 여기서 지휘하지 무슨 역할을 않았잖아요. 했는가? 예, 그게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본질은 마약 사건이다. 마약, 이 어마어마한 마약이 지금 수천억 대의 마약이 들어왔다는 거는 수천억 대의 자금이 나갔다는 거거든요. 물론 원가는 그거보다 싸겠지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조직에서 우리나라의 유통망을 만드는 거잖아요.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마약을 공급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러면 대한민국의 마약 총책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돈을 보통 어떻게 수천억 대의 돈을 밖으로 내보내느냐. 외국에다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돈이 나가거든요. 아니면 가상자산 그러니까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유사 사건에서 보통 그렇게 합니다. 마약을 들여오면 외국에다 페이퍼 컴퍼니 유령회사에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가상자산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걸로 돈을 내보내거든요. 그러면 2023년이잖아요. 그 앞뒤로 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외국으로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금 흐름부터 또 추적을 해야 된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총력을 기울여서 이제 그 외압 사건을 막고 마약 사건을 무마하려던 사람인데 검찰총장 그대로인데 그 검찰총장의 지휘에서 새로 뭐 합수부를 만들어서 새로 하겠다는 이 의도가 국민들이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그 대선 끝나자마자 예.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자신들이 주도해서 합수부를 꾸렸죠. 근데 바뀐 건 그거를 아무것도 의심하지 또. 없어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고 검찰총장이 바뀐 것도 아니고 마약 그 마조부장이 바뀐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 사건에 대한 태도가 180도로 이렇게 전향된.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이걸 어떻게 무마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자기들 손으로 이렇게 의심하죠.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우리가 이제 그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는 앞에 정권 때문에 그랬다. 바뀐 그 사람 때문에 했다는 반정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리고 지금 갑자기 하겠다고 하는 게 이제 뭐 꼬리 자르기 또는 증거인멸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수사를 하겠다, 이제 합수팀에서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뭐 경찰서에서 경찰서장이 외압이 있었는지 아니면 세관이 이걸 알면서도 방조했는지 이 정도 수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한국의 총책이 누군데 지금 검찰, 경찰 누가 막았냐죠. 누가 막았냐는 거죠. 예. 예. 누가 막았냐로 누가 가지 않고 총책을 비호하고 있는가? 누가 그 총책인가? 앞단 세관원이나 또는 뭐 경찰 서장 영등포 정도? 서장 정도에서 네, 멈추면은 꼬리 자르기 하려는 겁니다. 그렇죠. 진짜 누가 막았는지 알 수가 없죠. 누가 막았냐보다는 검찰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검찰이 들고 나서는 거죠. 자기들이 분명히 직무유기도 있고 직권 남용도 있는데 그 부분을 뺀 수사를 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나간다 이래 보는 거죠. 이제 상설특검이 이제 이미 요청이 됐잖아요. 요청이 됐으니까 상설특검이 가동되면 뭐 검찰이 뭐 꾸린 합동수사팀은 의미가 없을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천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된 이유가 뭐냐. 그때 인천검사장은 심우정 검사장이었지만 중앙검사장은 송경호 검사장이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송경호 검사장이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훨씬 신임이 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찐윤. 네. 그래서 훨씬 신임이 강한 검사장이 지휘한 부서로 이동이 된 거예요, 사건이. 그리고 3명 추가 체포한 이후의 수사가 지금 실적이 없잖아요. 나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인천세관 국장이 영등포 경찰서를 방문해서 세관 부분을 보도자를 지워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세관을 통과를 했으면 세관이 의심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이게 일상적인 의심이에요. 근데 그걸 굳이 보도자료를 빼달라라고 요구하는 게 아주 이례적이고,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공공기관장이나 관계자가 자기들 수사받는데 경찰서 와가지고 그거 빼달라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뿌리니까 그렇게. 아니 그리고 그렇게 당당하게 경찰서에 가서 요구할 수 있었다는 것은 뭔가 뒷배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백이 없이는 그게 뒷배가 말이 안 되지. 있으니까 수사 대상이 그걸 빼달라고 하니까 더 수사하지. 보통은. 경찰서에 가서 요구한다는 것은 저는 이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러니까 저는 세관 몇 명 구하려고 뭐 검찰과 경찰과 모든 사람이 이렇게 움직였을 리는 그렇지 없잖아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용산이 움직였다면 총책을 비호하는 거다. 왜 그러냐 이거지. 거기가 총책이랑 깊은 관련이 있겠죠. 지금 네. 그 전체적 구조를 보면은 세관 경찰이 세관의 변호인 역할을 하는 것이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수사를 하는 경찰이 세관의 관세청의 변호인 역할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통상의 공공기관의 역학 구조상 그게 가능한 것이냐? 가능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가능할 수 없다는 것이고 지금 그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날은 일제 검역이 지정된 날입니다. 일제 검역이 지정되면은 이 그 승객들의 짐이 전부 다 농림축산부 검색대를 통과를 해야 돼요. 다 그날 그래야 되는데 그날이 일제 검색 지정된 날이어서 농림축산부 검색대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걸 통과하면은 도저히 잡히게 돼 있다. 그 많은 양이. 그런데 그날은 안 잡혔다. 그걸 통과를 하지 않고 세관 검색대를 통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조력이 있다 이런 게 결론이 된 겁니다. 일제 검색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제 검색이 걸리면은 세관 검색대를 한 것이 아니라 농림축산부 검색대를 통과해야 된다. 그래야 되면은 몸에 부착이 있기 때문에 걸릴 수밖에 없다. 근데 그날은 일제 검역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부 검색대가 그냥 어디를 세관 검색대를 통과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웬만한 사람이 움직이려고 움직일 수 있는 조직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관이고 경찰이고 검찰이고 간에. 세계 조직을 다 관장하는 그 정점에 가면 누군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가 총이 어디서 날았는지 세계 꼭지점을 하면 총선 지점이 나오듯이 이 세계 기관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정점에 있는 그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또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왜 여기 또 큰 의문이 생기죠. 이게 탄도를 쭉 그려보니 글로 간다고 쳐요. 그럼 그 사람이 왜 총을 쐈지? 그건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럴 이유가 있을 거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상설특검 바로 지명하면 될 텐데 지명 안 하시는 거 보면 상설특검이 아니라 그냥 그 특검을 따로 하시려는 의중이 있는 건가? 저는 아니 지난번 멘트를 보니까 그때 같이 갔던 최고위원 말로는 상설특검 그 법안을 진행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절차를 이제 속행하라는 거죠. 미스테리합니다. 이거 그 납두지 않고 계속 건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자주자주 모시겠습니다. 답은 이러한 의심을 검찰에 수사한다 할지라도